네, 리테일에서 일하시고 있는데 어떻게 기회가 닿아서 이제 지금 일하시고 있는 KCWA 네, 분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셨다고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네트워킹으로 잡을 구하신 거네요. 뭐 어플라이를 하고 인터뷰를 받지만 그래도 네트워킹에 도움을 조금 받으신 거네요. 맞습니다. 저는 확실히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기회가 제가 아마 네트워킹이 없었다면은 이런 기회가 있는지도 잘 몰랐겠죠. 아마 좀 저희 사무장님이랑 이전에 알았어 가지고 제가 이제 인터뷰 기회를 얻게 된 건데 음. 그래도 아무래도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어쨌든 간에 여기 KCW에 대해서 좀 1시간 가까이 좀 만나는 시간을 가져가지고 뭐 작업 인터뷰가 아니라 제가 이제 여쭤봤죠. 사무장님한테 이제 어떤 기관이고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 제가 소셜 서비스를 평소에 이용해 본 적도 한 번도 없고 제가 그 전에 있을 때는 그리고 이런 기관이 있는지도 사실 잘 몰랐어요. 뭐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전혀 소셜 서비스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상황에서 인터뷰를 음. 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파악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터뷰 할 때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좀 소셜 서비스 그리고 어떤 업무를 할지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좀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 캐나다에서는 진짜 뭐 그리고 또 북미, 노스 아메리카에서는 정말 네트워킹이 중요한데 한국에서의 취업이랑 캐나다에서의 취업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 제일 다른 점이 네트워킹이기도 하고 만약에 여기 캐나다에서 만약에 온 지 오래되지 않은 한국 분들한테 어떤 네트워킹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것 같아요? 한국에서 취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네. 어떤 방식인지는 잘 모르지만 캐나다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음. 일단 어느 정도 좋은 사람을 구하고 싶어 합니다. 캐나다에서 뭐 당연한 거지만 어, 매니저들이나 HR 부서 직원들의 걱정은 좋은 직원을 채용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일 잘하는 좋은 직원을 구하는 게 가장 챌린지고 어려운 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어쨌든 어, 이민자들의 나라기도 하고 직장마다 다 약간 좀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선호하는 사람들 상도 다 다르기 때문에 맞는 음. 사람을 최대한 나랑 맞는 사람을 찾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데 좀 인터뷰나 레주메만 봐서는 그렇게 쉽게 파악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을 조금 어드밴티지를 얻으시려면 일단 인턴십 기회가 있다면은 무조건 하시고요. 그리고 인턴십 기회도 없다 하면은 자원봉사 같은 것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소셜 서비스 같은 쪽에 취업을 하고 싶다면 자원봉사 기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자원봉사를 많이 하시면 눈여겨봅니다. 저희 직장 같은 경우도 소셜 서비스 직군이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하면서도 많이 필요해요. 자원봉사자가. 그래서 음. 자원봉사자 분들 중에서도 이제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저희가 유심히 보다가 어, 음. 이제 인터뷰 할 수 있게 기회를 드리기도 하고 물어봐서 그리고 저희 기관이랑 연결된 많은 직장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음. 사람이 필요해? 하면은 저희가 연결해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음. 가능한 어, 뭐 시간이 되신다면 한도 내에서는 자원봉사를 많이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다른 여기 자원봉사 하시면서 좀 그러니까 집에만 있으면은 뭔가 되게 우울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자신감도 떨어지고 하는데 여기서 일을 하시면서 좀 뭔가 회복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링크드인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세요. 그래서 커피챗을 많이 요청을 하셔서 어, 그 지원하는 회사의 HR 매니저라든지 나랑 같이 일하게 될 매니저라든지 이런 분들을 검색을 해보셔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네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 내가 커피챗을 한번 요청해도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가능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어필을 많이 해주세요. 난 이런 사람인데 어, 여기서 너무 일을 하고 싶어. 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리치아웃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편이라서 음. 일단 상사와의 관계 그리고 내가 맡은 직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요. 그래서 어, 음.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분들이 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좀
좀 더 이제 어떤 것들을 좀 받쳐줘야 이분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었고, 좀 말을 하더라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 더 이제 좀 다정하게 이야기하려고 하고, 한마디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뭐 괜찮으시냐고 하고, 좀 쉬었다 음, 오시라고 하고, 막 이러면서 좀 약간, 관계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기회가 어쨌든 간에 리테일 같은 경우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계속 리테일 같은 경우는 사람을 뽑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음.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고, 좀 아무래도 계속 이렇게 턴오버가 좀 심한 비즈니스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 스타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턴오버가 돼가지고 내가 상사인데 계속 누군가를 트레이닝 시키고 또 나가고 트레이닝 시키고 나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좀 지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잘 매니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는 언제 깨닫게 되셨나요? 항상 그런 거 알고 계셨나요? 이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음. 약간 이거는 연륜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약간 눈치 혹은 통찰력이라고 생각하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내가 이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어느 부분을 해주면 이 사람이 되게 좋아할 것 같다라고 이런 판단들이 있는 지점들이 있는데 여기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 좀 맞춰가지고 내가 했을 때 약간 이 사람 그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 이제 맞을 때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이런 케미스트리가 약간 발생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 좀 소통을 하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 좀 느끼려고 노력하고 약간 이런 건 음, 약간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음, 노하우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저도 음.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렇게 어, 어, 좀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저는 어쨌든 간에 직업으로 이 사람들의 필요를 파악을 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발달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서 좀 일을 할 수 있는 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언제 시작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험을 계속 통해서 네, 이제 다른 분들의 니즈를 조금 더 파악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네, 하는 게 이제 그 관계의 중요성을 알게 네, 된 네, 네. 그래서 거라고. 사람들과 많이 만나시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난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난 이런 성향이 아닌데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저도 그래요. 약간 사람들 많이 만나고 나면은 좀 지치고 음, 이렇게 E랑 I라고 나눠지는데 저는 약간 좀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100% 신뢰하진 않는 사람인데 그냥 네네. 저도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집에 가면은 약간 방전되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본인이 약간 그게 힘들더라도 좀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나와서 사람들이랑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의 니즈를 좀 파악하려고 해보고 좀 좋은 관계를 맺어보자라고 하는 노력들이 분명히 결실을 맺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아무리 좀 집안에 있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더라도 조금 자기를 그 집 밖으로 좀 나가고 컴포트존에서 좀 맞아요. 나가는 게 하다고 네, 말씀을 맞아요, 맞아요. 하셨는데 그래도 그게 또 있잖아요. 그 생산적인 관계랑 네, 생산적이지 않은 관계랑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걸 음, 이 관계를 맺으면서 조금 더 생산적인 관계를 만들려고 이제 자기 자신의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싶다면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멘토님? 왜냐면 만나도 다 똑같이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만남은 조금 다른 만남보다 더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좀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세요? 맞습니다. 저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구분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음, 일과 관련된 일, 그리고 내가 뭔가 배울 수 있는 건 생산적인 거, 그 외에 그냥 뭐 잡담하고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던 게 비생산적인 일이고 이런 것들로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눠가지고 말하기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점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알던 친구인데
어느 순간 굉장히 나한테 뭐 커리어적으로 도움이 된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아 되게 생산적이다. 그냥 예를 들면은 내가 커리어적으로 이 사람과 만나면은 되게 큰 도움이 되겠다 생각했던 경우인데도 이게 어느 순간 악연으로 바뀐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어느 게 생산적이지 어느 게 비생산적이지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그냥 내가 다루기 힘든 사람, 그러니까 나랑 만나면 내가 굉장히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이런 사람이었는데도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고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게 제 판단에는 이게 어떤 게 좀 좋은 만남인지 나쁜 만남인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약간 본인이 아실 것 같아요. 이거는 만나시는 분 자체가 마음이 알려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나시면서 내가 이 사람이랑 관계를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랑은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판단이 서시면은 그거를 따라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멘토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듣기로는 아무래도 관계를 맺을 때는 조금 더 롱텀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중요한 것 같네요. 네, 왜냐면 맞습니다. 지금 도움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 그게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 관계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니까 조금 더 오픈 네, 마인드셋으로 조금 관계를 어프로치 하면은 좋을 것 같네요. 그런 것 어, 같아요. 뭔가 이 사람이랑 이제 마지막에 이 사람이 나를 생각했을 때, 아, 얘랑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라는 게 되면은 아예 네. 이제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음, 그래도 최대한 내가 불편한 사람이더라도 좀 최대한 좀 정중하게 이야기하고 최대한 좀 잘 마무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분명히 좋은 연도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자기 컨트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기 감정 컨트롤. 왜냐면 매우 어떤 중요하죠. 사람이 어떤 반응일 때 자기도 훅 하고 화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뒤에 이어질 그런 결과들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난다고 바로 화를 확 내기보다는, 그래도 이 사람이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났지 하고 좀 먼저 고민해보고, 그리고 잘 풀어나가려는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음, 분명히 또 이 사람도 고마워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음, 나중에 또 이제 좋은 결실을 맺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 만나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음, 스스로를 계속 돌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 잘했나? 내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컨트롤을 내가 잘 한 것 같나? 아니면 내가 너무 심하게 화를 냈나? 이런 것들도 좀 약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것 계속 만나보고, 그다음에 혼자 와가지고 셀프 같아요. 리플렉트하고, 리플렉션을 네. 하고, 네네. 졸업을 하신 분이 재원님한테 이제 카운슬링을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분 이제 카운슬링을 할 때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시나요? 사람마다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도 티피컬한 케이스를 좀 알려주세요. 한번 상황을 여쭤봐요. 그리고 어떤 경력이 있는지, 어떤 공부를 했는지, 여쭤보는데, 어, 거기 맞춰가지고 현재 정부에서 어느 정도 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리퍼해 줄 수 있는 다른 기관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세틀먼트를 하시는 분들이랑 사정이 많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취업 준비는 되어 있는 상황이고, 문제는 이제 잡 익스피리언스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음, 최대한 인턴십이라든지 뭐 발렌티어라든지 이런 기회들을 많이 가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공부를 한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좀 많이 나가셔야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밖에 나가셔서 좀 뭔가 일을 하시고, 그 레주메에다가 잡 익스피리언스에다 뭔가 이제 내가 어플라이 하고자 하는 회사랑 매치가 되는 일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을 좀 기회들을 많이 찾아보시는 걸 제가 권유를 드려요. 그런 것들 뭐 인턴십을 가장 많이 일단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일단 대학교를 졸업하신 후에 뭔가 이제 해보시려고 찾으시려면은 약간 늦은 감이 있어요. 대학교에 계실 때 좀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들어보시고, 학교에서 뭐 자페어라든지 이런 걸 한다고 하면은 참여하셔서 레주메도 넣어보시고, 그리고 인턴십 같은 경우도 본인이 코어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방학 때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해보는 그런 자세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최대한 졸업하셨을 때 내가 레주메를 냈는데 그냥 학력 외에 잡 익스피리언스를 쓸 게 없다 하면, 그때는 약간 좀 늦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음, HR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잡 익스피리언스를 제일 먼저 보기 때문에, 일단 학점은 안 넣잖아요, 레주메에다가. 그러니까 학점을 요구하는 회사도 많이 없고, 그래서 학점 관리보다는 어, 네트워킹 많이 하셔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한테도 인턴 기회가 있는지 계속 여쭤보시고, 그리고 학교 친구들도 인턴 하고 있다 그러면 나도 같이 좀 해보면 안 돼? 라는 좀 이렇게 어프로치를 해보시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도 어떤 기회들이 있으면은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면은 찾아보셔가지고 좀 시간이 있을 때 그런 기술들을 쌓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 6개월, 7개월 됐는데 나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것 같다? 그럼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최대한 그 알럼나이를 이용을 하셔서 거기서 인턴 기회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졸업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좀 커넥트하고 싶어 하니까 거기서 좀 이미 들어가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뭐 링크드인이나 아니면은 알럼나이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요청하시고 내가 지금 계속 직업을 구하고 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세요. 주변에. 그러면은 주변에 분명히 좋은 네트워킹을 했다면은 추천해 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최대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네트워킹을 많이 해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간에 집에 있지 말고 밖에 뭐라도 해라라는 말씀이네요. 네,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이렇게 졸업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했으니까 나는 좀 자격이 있어. I deserve it.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요즘에는 취업 시장이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캐나다 같은 경우, 특히 토론토 같은 경우는 이민자들도 많이 받고 있고 여러분들이 경쟁해야 되는 분들은 지금 학교를 졸업한 다른 대학생들 플러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경력들을 가지고 있는 프로페셔널들을 상대로 하게 돼요. 엔트리 레벨 이 사람들도 다들 똑똑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시니어 레벨로 못 갈 거를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엔트리 레벨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HR 같은 경우는 선택의 폭이 많이 넓죠. 그래서 경력이 이미 있는 사람들, 자기 나라에서 큰 프로젝트를 굵직굵직한 것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대학생들, 이제 아무런 경력이 없는 사람, 같은 연봉을 줘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HR 같은 경우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저 같아도 아무래도 좀 그냥 경력 있는 사람을 한번 영어가 문제가 없다면 한번 채용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기 때문에 아무튼 경쟁이 예전보다 많이 심화된 건 사실이고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깨인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프레시맨 때부터 벌써 직장을 알아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졸업했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좀 경력이 많이 쓸 수 있을 정도로 좀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쟁이 많이 심화됐기 때문에 좀 이제 좀 옛날 같은 캐나다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유 있게 직업 찾아가지고 취업하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서비스하는 와중에도 워크인으로 계속 이제 이민자들이 오거든요. 근데 그분들 경력을 보면은 대단한 분들인데 여기 오셔가지고 엔트리 잡을 찾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이제 막 취업하려고 하는 분들이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새로 오신 뉴커머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경쟁이 세졌다는 거를 체감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토론토 그 파퓰레이션만 봐도 몇 년 사이에 진짜 확 늘었잖아요. 네, 맞아요. 코비드 전후로 해서 풍경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리모트도 더 많아지니까 애플리케이션 풀도 더 많아지고 그럼 컴피티션도 당연히 많아지고 확실히 많아진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이 사람들을 만나시고요. 좋은 네트워킹을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느끼기에 정말 이 사람은 내가 꼭 오래오래 같이 가고 싶다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연결이 되면서 내가 지금은 당장은 직업을 구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누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캐나다에서 좀 즐겁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맥락에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좋은 기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꼭 놓치지 말고 나만의 그러니까 사업하는 분들만이 아니라 취업을 하는 분들도 나만의 경쟁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나만의 색깔을 갖추려고 노력하시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고민하셔서 그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시고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은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파이팅 하시고 언제든지 조언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저희 KCWA 저를 찾아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